여러분, 강의 기술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강의 스킬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왜 강의 스킬은 중요하고 강의 스킬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것은 필요할까요? 강사는 강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죠? 근데 강의 기술도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청중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자기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강의를 열심히 들으려고 할까요? 긍정적인 자세로 강의를 임해줄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수동적인 자세로 강의장에 앉아 있을 거예요. 특히나 기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교육이나 조직 내에서, 직장 내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하게 되는 강의들이나 교육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좀 의무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고 좀 끌려간 교육들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강의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 강사님을 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흥미도 관심거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강사가 거기 가서 뭔가 좀 어떤 기술을 잘 발휘해서 전혀 기대감도 없고 관심도 없는 마음으로 아무런 이렇게 기대감도 없이 왔던 교육생에게 흥미와 재미와 교육 시간의 유익함을 제공해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강의 너무 좋다. 강의에 대한 긍정성까지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사가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내용만 충실하게 내용만 전달하려고만 급급한 나머지 그냥 그 교육생들과 청중들과 소통도 하지 않고 전혀 기술력 발휘가 없다라면 그 강의장에 온 의무교육 때문에 특히나 또 오게 된 교육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강의가 있다, 교육을 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부정적이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 느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스타 강사이거나 이름만 말해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강사님이시라면 사실 우리가 떴다, 그죠? 강사님이 강의장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나를 보고 싶어, 그러니까 강사를 보고 싶어 하고 그 강사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은 열광하면서 그 현장을 이렇게 몰입하기 시작할 겁니다. 강사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강사에게 집중하고 강의 내용에 몰입하고 막 몰입만 하겠습니까? 열심히 메모도 하면서 열심히 들어주는 그런 자세를 취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있을까? 이름만 대도 유명하시고 스타 강사님들이, 예를 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있으실까요? 임수희 떠오르시나요?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인 거예요. 강의 섭외를 받아서 강의장에 갔는데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의무교육이나 자신의 선택했던 강의가 아니고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다 보니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다소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마음이 차분 좀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으면서도 수동적인 자세로 있겠죠. 뭐 강사도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사와도 전혀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강의에 대해서도 흥미가 없어요. 근데 뭐 2시간, 3시간 강의장에 앉아 있어야 된다면 그거만큼 또 이렇게 힘든 것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강의 내용 준비하는 것만큼 자신의 강의 기술 실력도, 그러니까 강의 스킬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의 시간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막 활용해서 스킬을 발휘를 해서 강의를 하겠죠. 그래서 강의 내용도 너무 좋고 강의 내용 이해도 잘했고 그 강의 내용을 잘 듣고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직장 업무에 이렇게 적용을 잘 해보게 되는 케이스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만족을 했겠죠. 자,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강의를 듣고 만족한 사람들은 구전 마케팅을 합니다. 추천을 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먼저 들었던 강의인데 타 업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교육을 들을 생각이 있어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강사를 섭외해야 되는 입장에서 검증이겠죠. 어땠는지 물어볼 거단 말이에요. 질문들을 할 겁니다. 근데 앞서 이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겠죠. 강의가 너무 좋았다. 강의 너무 잘하신다. 이 강사님
섭외를 하시라. 이런 추천, 긍정의 추천 마케팅을 해줄 겁니다. 근데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혼자서 막 소통도 하지 않고 강의를, 내용에만 충실하게 강의를 그냥 끝내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강사만 만족하는,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다 전달했다고. 자기는 되게 만족하는, 그치만 교육생들은 만족하지 못한. 이런 상황으로 끝내고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강사님 강의 너무 지루했고, 어려웠고, 반응도 호응도도 너무 없었어요. 다른 강사님으로 알아보세요.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추천 마케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추천 마케팅이 일어나게 되면 강사로서의 생명력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긍정의 추천 마케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가 곳곳에서 또 내가 굳이 마케팅 하지 않았는데도 곳곳에서 나를 섭외하는, 강사를 섭외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강사로서 브랜드 가치가 강의를 할 때는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강의 기술, 강의 스킬도 그만큼 중요하고 강사는 갖춰야 될 요소이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강의를 잘한다. 저 강사님 강의를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의를 잘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강의를 잘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용도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잘 들리고 그리고 유익하고 뭔가 자기에게도 잘 이렇게 도입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강의를 듣는 내내 시간이 이렇게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강의에 몰입해서 들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휘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강의를 참 잘한다 라고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강사님들이 아마 강의를 잘한다 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는 기술, 스킬을 잘 갖추셔서 그런 강의를 참 잘한다라는 말씀도 들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